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과제 교과서 40쪽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먼저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에 수직선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3분의 5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와 플러스 양수 5분의 13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를 각각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수직선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는 원점이 있으니까 이 기준 0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5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수직선에 표시해 보고 싶어요. 얘는 마이너스 음수 1과 3분의 2와 같습니다. 맞죠? 자, 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왼쪽에 1과 3분의 2만큼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더 가야 되니까 여기 3등분을 한 후에 두 칸을 더 가면 지점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분의 2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는 얼마가 돼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2,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양수 5분의 13은 뭐랑 같아요? 양수 2와 5분의 3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가고 나서 5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면 돼요. 자, 그럼 이만큼을 가고 거기서 5분의 3이니까 얘를 똑같이 5등분을 했을 때 여기서 5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양수 2와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이렇게 적었는데 2가 여기가 있고 이 위치가 바로 2와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와 5분의 3에 가까이 있는 정수는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얘는 바로 3이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은 교과서 41쪽입니다. 41쪽 펴주시고요. 41쪽에 유리수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제목 밑에 학습 목표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절대값의 뜻을 안다.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학습 요소 보시면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용어 절대값 그리고 기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먼저 생각열기 보겠습니다. 생각열기에 비상구의 안내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m, 30m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화살표와 함께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비상구 안내 표지판은 터널이나 건물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된 것입니다. 이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으로부터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활동 1번요. 비상구 안내 표지판에서 50m는 표지판으로부터 왼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 비상구가 있다는 뜻인데 30m의 뜻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요. 50m라고 써 있으면 얘는 비상구의 위치가 지금 지점에서부터 왼쪽 화살표니까 왼쪽으로 50m 지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0m는 무슨 뜻이겠어요? 오른쪽으로 30m 가면 비상구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활동 2번요. 비상구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하려면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자, 여러분 왼쪽으로 50m 혹은 오른쪽으로 30m의 비상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위험할 때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비상구는 바로 어디다? 오른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생활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배우는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절대값. 자, 우리가 이미 수직선을 배웠는데요. 수직선에도 유사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수직선에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1, 2, 3, 아이고, 선생님이 너무 간격을 너무 다르게 그렸죠. 수직선의 포인트는 일단 정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1, 2, 3,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선생님 요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좀 전에 비상구 안내 표지판에서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한눈에 알 수가 있었는데 수직선에서도 기준이 되는 이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까지의 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양수 2가 있고요. 그 다음 음수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양수 2까지 떨어진 거리가 있겠죠. 자,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원점으로부터 음수 3까지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이것을 바로 우리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2 양수 2까지 떨어진 거리라는 뜻이고요. 거리가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2칸이잖아요. 2죠. 2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하면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거리 왼쪽으로 3칸 3이에요. 그래서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니까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거리가 있어요? 없죠. 거리기 때문에 여기는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0이라면 0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2 혹은 떨어진 거리가 3 이런 식으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절대값의 뜻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요. 이때 여기에서 우리 이걸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호가 뭐냐면 우리 지금부터 요렇게 나타냅니다.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짝대기 2개를 그어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의 거리를 나타내고 싶다. 자, 이쪽으로 올까요? 좀 너무. 자, 플러스 2 양수 2의 절대값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양수 2의 절대값, 양수 2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얘는 2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 3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음수 3의 절대값, 자, 기호로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얘는 바로 뭐다? 떨어진 거리가 3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만 더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0은요? 음수도 해봤고 양수도 해봤는데 0의 절대값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0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에요. 따라서 0의 절대값은 0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자, 이렇게 표시하죠. 자, 마이너스 5는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5칸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거리 5입니다. 자,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예요. 음수면 떨어진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음수는 양수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는 떨어진 거리가 그대로 양수잖아요. 오른쪽으로 2칸.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 만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온다. 얘는 부호 바뀜.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0은
항상 0. 자, 절대값이 0인 수는 세상에 0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 케이스밖에 없다. 자, 넘어가세요. 자, 교과서 42쪽에 문제 1번 있습니다. 다음 수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풀고 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양수 5의 절대값. 자, 양수 5는 뭐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음수 7.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서 양수로 바뀌어서 나온다. 자, 얘는 왼쪽으로 7칸 떨어진 거리다. 그래서 7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3번. 자, 여기 유리수가 있어요. 양의 유리수. 자, 그러면 양수 4분의 3 절대값 기호 쓰고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 음수 6.2 절대값 기호 씌우면 부호 바뀌어서 양수로 바뀌어서 나온다. 자, 이렇게 뭐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갈게요. 다음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하시오. 절대값이 2인 수 찾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값이 2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이하겠습니다. 1번. 절대값이 2인 수. 자, 절대값이 2인 수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선생님이 1번만 이렇게 써볼게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인 수. 자, 이걸 만족하는 수를 모두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점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는 두 군데 있어요. 왜?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인 수는 오른쪽에 있는 수 양수 2도 있고요. 왼쪽에도 음수 2도 있어요. 둘 다 모두 떨어진 거리가 2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수 2도 절대값이 2고요. 음수 2도 절대값이 2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2가 되는 수를 찾으셔야 하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양수 2와 음수 2를 모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2번부터 절대값이 3.5인 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5인 수는 오른쪽 왼쪽에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양수 3.5, 음수 3.5. 절대값이 8인 양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3번. 자, 절대값이 8인 수는 원래 양수 8과 음수 8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뭐 적어요? 양수 8만 적습니다. 혹은 얘는 그냥 8이라고 적어도 돼요. 양의 부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4번 절대값이 2분의 1인 음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원래 절대값이 2분의 1인 수 하면 양수 2분의 1과 음수 2분의 1이 있지만 음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수 2분의 1 이렇게 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쪽에 두 번째 주제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소관계가 뭔지는 알고 있죠? 어떤 두 수가 어떤 것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관계인데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중에서 2와 5가 있으면 5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으면 2분의 1이 클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대소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수 정수와 유리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정수와 유리수에 해당하는 두 수를 갖고 어떤 수가 더 큰지 대소관계를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우리 대소관계 이번 시간의 핵심은 수직선의 대소관계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알아보는 건데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선이 있어요. 원점 일정한 간격으로 선생님이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수 1, 양수 2 이렇게 쭉 양의 정수들을 나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수를 아무 유리수나 선생님이 뽑아서 어떤 게 더 큰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쉬운 정수가 더 쉽겠죠?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에 관해서 정수들을 갖고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두 양수를 먼저 갖고 와서 양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를 갖고 와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와 플러스 4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자, 플러스 2와 플러스 4는 일단 여기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플러스 2는 자연수 2와 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 4, 양수 4는 자연수 4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가 크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이걸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보면 양수 2 오른쪽으로 2칸 간 거고요. 양수 4는 오른쪽으로 4칸 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크다? 양수 4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수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음수와 양수 한번 갖고 와볼게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부터 3칸 가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선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1은 여기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있는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겠어요. 자, 얘는 지금 뭐예요? 0보다 3 작은 수예요. 얘는 뭐예요? 0보다 1 큰 수예요. 당연히 0보다 큰 얘가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직선에 나타내 봤을 때 이 두 수도 어때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음수와 양수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음수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양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0보다 큰 쪽에 있는 양수가 더 크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수와 양수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양수가 크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두 음수를 갖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를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4는 원점으로부터 4칸 왼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원점으로부터 2칸 간 거예요. 간 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얘 마이너스 4가 0보다 4 작은 수고 얘는 0보다 2 작은 수입니다. 0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지 0보다 2만큼 작은 수가 0보다 4만큼 작은 수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두 숫자 지금 선생님이 요거하고 나타내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두 수의 대소 비교는 항상 뭐예요? 두 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리고 양수와 양수를 비교했을 때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양수와 양수는 여기서부터 지금 원점이에요. 원점. 자, 여기 양수들인데 여기는 음수고요. 자, 두 양수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요, 우리가 더 멀리 있을수록 더 큰 수예요. 우리 플러스 4보다는 플러스 6이 더 큰 수잖아요. 0보다 더 6만큼 큰 수, 0보다 10만큼 큰 수, 0보다 100만큼 큰 수, 더 멀리 있을수록 당연히 더 큰 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양수와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양수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때는요, 어때? 이 양수 중에서 절대값, 한마디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여기에 양수의 절대값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이 큰 수가 바로 큰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큰 수가 진짜 큰 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멀리 있는 수, 오른쪽으로 더 멀리 있는 수죠. 큰 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음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수. 두 음수를 비교하려고 해요.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요. 음수는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더 멀리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건데 음수기 때문에 더 왼쪽으로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왼쪽으로 멀리 갈수록 숫자는 어때요? 작아지잖아요. 왜냐? 대소비교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가 무조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두 음수가 얼만큼 왼쪽으로 멀리 가느냐. 만약에 절대값이 크다, 더 멀리 왼쪽으로 가는 수가 어떻다? 작은 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와 음수를 비교할 땐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 양수와 양수를 비교할 땐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 자, 그 다음 음수와 양수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양수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에 지금 유리수의 대소관계 부분, 자, 교과서에 43쪽 위에 있어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밑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너무나 당연하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양수는 0보다 큰 수예요. 자, 그런데 2번.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왜냐?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수, 양수는 0보다 작은 수, 음수보다 더 양수가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고요. 0보다 큰 수기 때문에 큰 수입니다. 자, 3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좀 전에 양수와 양수 여기서 비교했죠. 자, 양수와 양수 비교할 때는 멀리 갈수록 오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헷갈리지 마세요. 4번.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자, 음수와 음수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요.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점점 더 멀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멀리 왼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작은 수가 되죠. 따라서 절대값이 큰 수가 작은 수다라는 거, 음수끼리. 자,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예제 1번. 다음 네모안에 대소비교 하시오 부등호를 이용해서 대소비교 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플러스 3 플러스 5. 여러분, 양수입니다. 양수는 어때요? 자, 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 더 멀리 갈수록,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갈수록 큰 수.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사실 얘는 플러스 3은 3이고 플러스 5는 5기 때문에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 절대값이 뭐예요? 3. 얘 절대값이 5. 따라서 3, 5 중에 5가 크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2번. 자, 왼쪽의 수는 양수고요. 오른쪽은 음수입니다. 자, 여러분, 양수와 음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뭐가 크다? 양수, 무조건 양수가 큽니다. 왜? 양수는 0보다 큰 수, 0보다 오른쪽, 0보다 큰 수고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왼쪽에 있는 수입니다. 따라서 얘네 두 개 비교하면 무조건 양수가 이긴다. 자, 크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3번. 음수 2분의 1, 음수 3분의 1 비교입니다. 두 음수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자, 음수가 나오면 어때요? 더 멀리 간 것이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예요. 더 왼쪽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뭐가 더 멀리 있는지 절대값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한번 씌워보면 얘는 뭐예요?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떨어진 거리. 한마디로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씌우면 부호 바뀌어서 양수 2분의 1 왼쪽으로 2분의 1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음수 3분의 1 절대값 씌우면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값 3분의 1. 그러면 이 2분의 1과 3분의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운 대소 비교가 있잖아요. 2분의 1과 3분의 1 어떻게 대소 비교해요? 모르겠으면 저번 시간에 준비할까요 해서 했는데 일단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죠. 작을수록 큰 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크다라고 해도 되고요. 얘가 지금 모르겠으면 통분을 하면 6분의 3, 얘는 6분의 2. 따라서 얘가 크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 얘는 지금 절대값의 대소 비교예요. 난 절대값의 대소 비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달라요. 각각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절대값은 얘가 큽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그러면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더 멀리 왼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따라서 더 멀리 왼쪽에 있으면 더 작은 수죠. 더 멀리 왼쪽에 있으면 작은 수. 자, 따라서 반대로 얘가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수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클수록 얘가 크죠? 클수록 작은 수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3번,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양수와 양수 비교해요. 양수와 양수인데 지금 절대값이 얘는 7, 얘는 4. 왼쪽이 크죠? 따라서 1번 왼쪽이 크다. 2번 자, 플러스 3분의 A의 절대값은 뭡니까? 절대값을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 여기 양수와 음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볼 것도 없이 양수가 크다, 왼쪽이 큽니다. 3번 0이랑 음수 5분의 2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0이 여기 있으면 음수 5분의 2는 0보다 5분의 2만큼 왼쪽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대소비교에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잖아요. 맞죠? 따라서 음수는 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0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음수와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 나오면 절대값 생각해 볼게요. 자, 절대값은 여기 지금 절대값 기호 씌우면 3.5가 되고요. 얘는 절대값 씌우면 거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양수 4.5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커요. 그러면 반대로 원래 수는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클수록 실제 작은 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왼쪽이 크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바뀐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요. 문제 4번 다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일단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수와 음수부터 좀 구별해 볼까요? 여기 지금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수고요. 여기 양수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 양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음수들 중에서 먼저 음수. 자, 이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먼저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음수들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으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2.3의 절대값은 2.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해서 이 절대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실제 제일 작은 게 되겠죠. 여러분 2분의 1은 0.5와 같습니다. 0.5, 2.33 가장 큰 게 뭐예요? 얘네요. 가장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 가장 왼쪽에 있다. 가장 멀리 있다. 가장 작은 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은 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2.3이 작은 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작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음수가 끝났으니까 0이 와야 되고요. 양수 중에서는 지금 8하고 3하고 플러스 4분의 7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 4분의 7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로 바꿔봐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비교해 봐도 됩니다. 자, 7 나누기 4 해서 소수로 바꾸면 또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얘들을 다 분수로 바꾸는 것보다 귀찮으면 4, 1은 4 해서 여기에 30, 4, 7에 28 4, 5, 20, 1.75예요. 자, 그러면 얘를 1.75로 바꿔서 플러스 1.75 해서 우리가 8이 제일 커,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4분의 7이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소수로 바꾸지 말고 얘를 분수로 4분의 32, 얘는 4분의 12 이렇게 바꿔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엔 얘고 그 다음 얘고 이렇게 비교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수 한번 볼까요? 양수 중에 제일 작은 건 플러스 4분의 7 그 다음 플러스 3 그 다음 플러스
자, 이게 바로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절대값의 개념과 그 절대값을 이용해서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자, 절대값은 간단히 원점으로부터 그 수까지 떨어진 거리고 거리기 때문에 0 또는 양수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유리수의 대소관계는 어떤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항상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음수와 양수를 비교할 땐 양수가 무조건 크고 양수끼리 비교할 땐 더 멀리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더 멀리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다라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